자, 참 아마 오늘 저녁부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비가 많이 온대요. 오늘 내일 주말까지 예. 어린이들 어떻게 해? 저 어린이날 어떻게 해, 이거? 아, 나 진짜 아이들이 1년 이거 하나 보고 사는데. 이거 하나 보고 사는데 진짜. 아, 진짜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예. 나는 이거 왜 비가 오는 줄 알긴 알아요, 사실은. 이게 딱 그 사람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니 나라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애도 키워보고 아이들의 소중함도 알고 그렇지. 그리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예? 그리고 안 봐도 최소한 루소의 자기계발서 에밀을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환 선생이 그랬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어른에 대비되는 말이 없었고 애들 뭐 애새끼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높이느라고 이제 어린이 진짜 멋있는 말이잖아요. 예. 그 어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죠. 그러네. 그 말을 만들어서 실제로 요즘에 그 좀 아픈 이야기지만 그 식구들이 이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어린이가 부모의 아무리 정속되는 존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내 건 아니거든요. 내 건 아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피지도 못하고 얼마나 이게 진짜 힘들어도 살아봄직한 세상인데. 그리고 요즘 저는 실제 생업에 종사하잖아요. 네.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고요. 부부가 일을 딱 악물고 하면 아이들 둘 뭐 여유롭고 넉넉하게는 안 그래도 충분히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참. 뭐 퀵서비스 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거 음식 배달하고 그런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버는 수입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뭘 해도 사람이 없어 일손이.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날 이야기에 갑자기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날 때 혹시 의원님 어린이날 없었죠? 있었나요? 있었어요. 일제 때 무슨 어린이날 있어? 아니 이제 일제 끝나고 6.25 전쟁 때 태어났으니까 전쟁 나기 전에 깜짝 놀라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있었다는 거죠. 있었죠. 그때 그 정봉 의원님도 어린이날 때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날은 그냥 짜장면이었는데. 예.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렇죠. 짜장면. 제가 재밌는 말씀 얘기 드릴까요? 창경원 기억나시죠? 네. 창경궁. 예,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집단들이 누군지는 아시죠? 일본 일제예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창경궁은 고요하고 국가의 정기의 중심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왕이 사는 곳. 이거를 동물들의 소리가 난무하고 시끌벅적해서 기운을 흩어놓기 위해서 이 창경원을 만들었다는 거리 있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 지금 시끌벅적하잖아요. 이건 논리가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 그런가? 예. 아니 이 정부가 나는 친일적 행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봤더니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맥을 끊는다 이거죠 지금. 우리 정통 속에 맥을 끊겠다 그런 의도가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요한 혼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 우리 백의 민족은 우리가 집중력이 높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작기 때문에 그 서양인들보다 손이 작기 때문에 손재주도 좋지만 그냥 손 작은 거로는 안 되고 두뇌가 명석하거든요. 명석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세계적으로요 IQ 1, 2 다투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그렇죠. 세 자릿수가 우리나라밖에 안 돼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대학 때 그 얘기했더니 자기네 나라도 세 자리래. 한 89쯤 되거든요. 89 세 자리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자 어린이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5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영원한 어린이 우리 정봉주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비주얼이 철나지 않은 비주얼. 그러니까 얼굴이 날것 못하는. 그렇죠. 날값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 나이 값을 안 하는 얼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몽주 의원이요 저 9원 만에 태어나셔가지고 아직까지 근데요 시청자 중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그러니 믿더라니까. 와 동안이네요 이러고 있어. 6.25 전쟁 중에 태어났다고. 그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인 중에 가장 동안. 예. 그 사실 저는 의원님하고 방송하기 싫어요. 둘이 친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초절정 동안이에요. 심지어 동생인 정청래 의원이 정봉주보다 한 10살 많은 줄 알고 있는. 아니 왜 그 의문의 1패를 주세요. 요즘 잘하고 계신 정청래 그러니까 영원한 동안, 예. 영원한 어린이. 근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대본에는 없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의원님도 총선 출마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 생각이신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 교육연수원장 평생 해 드시려고? 아니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농담인 듯 들리지만 이제 이쯤 정치하면요 앞날이 좀 보여요. 보이고 지역구를 지금 미리 정하지 않아도 선택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참. 그래서 지역구를 어디 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현역 의원들의 관심사거든요. 혹시 자기 지역으로 오지는 않을까. 근데 어디로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집중 문매를 맞아요. 왜 가냐, 또 문제 일어나면 어떡하냐,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월까지 최종 결정을 안 하고 좀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어쩌면 안 나갈 수도 있고. 방송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 그렇죠. 외유 이 야인 생활이 끝났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네. 예. 자, 야인 생활은 끝내야죠. 보기 좋습니다. 저도 쓰고 올 걸 그랬네. 갖고 오세요. 뭐 갖고 그래요? 오시면 뭐죠.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눈이 아파가지고. 이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백내장이 올 수 있는 나이거든요. 예. 백내장 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 끼고 해야 됩니다. 댓글창 보니까 의원님은 국회의원 하지 말고 서울시장 나가라는 이야기도 꽤 있고요. 예. 준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호가 아니라 상상 외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각의 그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불의의 일격을 맞는 바람에. 아니 이미 공약 하나 있어요. 이건 해줘도 다른 사람 써도 괜찮습니다. 강북 전성시대. 강북 사람들 짠하잖아요. 강남은 내버려도 된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75년도에 강남으로 이사 올 때 강남 개발을 강북에 계신 분들이 다 세금을 내갖고 그렇지. 강남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강남이 승승장구하면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강남이 잘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많은 투자했던 돈을 강북 개발을 위해서 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균형적으로 그때 우리가 세금으로 투자했던 돈, 그리고 강북 사람들은요 일단 편의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세금을 똑같이 내면서. 그래서 강북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돼서 서울이 좀 평등의 개념으로 강북과 강남이 조금 균형을 이루면 진짜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자 우리는 행정수도 원치 않는다. 우린 경제수도로 남아있을 터이니 행정수도 세종으로 다 내려가라. 얼마나 쾌적한 도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들은 되게 선택지는 많아. 그렇죠. 강북 전성시대. 두 번째 그 공약까지 얘기해 줄게요. 집보다 더 좋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지금 학교는요 40년 전 시설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학교들이 한 7, 80%입니다. 지금 출마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만약 한다면 그 집보다 더 좋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집보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동전 하나만 넣으면은 뭐 음식이 뭐 이렇게 음료가 엄청 쏟아져 나와가지고. 밴딩 머신이 따다다다. 저는 낙검수 나오셨을 때 자기 소개할 때 그 지역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그 지역구 아직도 있나요 그대로? 있죠. 고영진 의원이 잘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그 한 번 모습을 다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 고영진 위원장한테
지역구 위원장 물려주면서 약속을 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이 민주당은 이게 문제야. 너무 의리를 지키려고 그래. 그리고 제가 일단 국회의원 한번 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일을 하려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직에 대한 욕심은 진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어도 그 관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통에 들어가고 싶어요. 외교 너무 개판을 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2028년이면 또 7강구 뺏기는 상황이 오거든요. 아이고 7강구 나 마음 아파네. 예, 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7강구에 가서 바닷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겠다. 그래서 전 통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지가 많네. 예. 김치국을 너무 일찍 마셔가지고 지금 지역구도 못 정해주셔놓고. 그래서 출마 여부는 천천히 당원들과 함께 수기해서 결정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가 정봉주 의원이 국회에 복귀하는 걸 꼭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선되고 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앉히는 그거 한번 하고 싶다. 아니 전 국회의원 돼도 4년 임기 동안 정치 천재 정봉주 이것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윤석열 되지 마세요. 계속 나올 생각입니다. 윤석열 되지 마시라고. 아니 근데 거짓말. 불가능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니 외유갈 때는 말고. 뭐 국정감사 있을 땐 말고. 그럼 뭐 한 주도 안 빠진 게 말이 돼요? 국정감사 있을 땐 나올게요. 수요일이 쉬는 날에. 알겠습니다. 그 수요일로 옮기면 됩니다. 자 일단 들어가고 이야기. 아니 근데 그 얘기 마저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국민 집중 행동 때 촛불 토요일 날 벼랑간에 미곤스 과거에 활동했던 식구들이 한 4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들도 좀 드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 2분이 그 전에 활동하다 모처럼 나왔고 오래간만입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아주 숙연하게 얘기해요. 의원님 꼭 들어가세요. 나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의원님 들어가면 그 의원회관 찾아가서 그 믹서 커피 한 잔을 얻어먹는 게 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봉주 의원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가 그를 국회에 넣고 싶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감동은 여기까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눈시고 붉어지시니 가까이 보이네. 왜 그렇게 마음이 나이 먹어서 그래요. 예. 갱년기 와서 그런 거야. 그래요? 자, 출발! 자, 지금 국민의힘에 태영호에 대한 대통령실의 친일 발언 옹호 사주 사건. 정말 힘드네. 친일 발언 옹호 사주 사건이네. 친일 발언 옹호 사주 사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은 뭔가 사주하는 걸 되게 잘해. 예. 고발도 사주해가지고 고발 사주 사건이 났고 친일 발언 옹호 사주 사건. 요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은 이야기 전개를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태용호가 그렇지 않아도 막 그 망언들이 꽤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입으로 지금 난 도대체 이걸 왜 징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태용호가 보좌진들한테 한 말이 언론에 나가면서 이 태용호를 여기다가 징계를 하나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태용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 관련해서 태용호를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웃겨 보이더라고요. 징계하는 순간 사실로 확인해 주는 거죠. 그 청기누설했다 이런 이야기야? 모르겠어요. 징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들의 스크래치를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좀 검찰적 사고방식 같아요. 근데 태용호가 예. 그 이야기를 언론에 대고 한 것도 아니고 예. 녹취를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태용호 자체는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못한다. 자기 입으로 한 말도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태용호 말은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예. 예를 들면 날리면 바이든 같은 거지. 예. 전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었지만 윤석열 지지하는 일부만 날리면으로 듣는 것처럼 예. 태용호가 허풍을 친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만들려고 하지만 흐름상 보면 태용호가 그 이진복한테 들었다는 했고. 말이 예. 사실일 것 같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진복 정무수석이죠. 네. 저는 그 푸나님 견해에 200%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우리가 사람들 행동 분석하고 심리 분석할 때는 뭘 찾아내냐면 그들이 걸어온 행위나 이런 발언을 보게 되면 패턴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전략도 패턴 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바람이 불면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패턴과 유형이나 이런 그 지금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그 미래학 분야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를 놓으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예측은 다 안 맞죠. 근데 이제 몇 가지 패턴을 보면 그 용대실에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전광훈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노총 집회가 있고 그때 대통령 외유 때이니 민노총 집회를 맞불을 넣어서 민노총 집회를 좀 막아줘라 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이른바야 사실은 공작 정치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내용과 무관하게 정강훈도 그런 얘기를 그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느 분야냐면 민노총이면 시민사회 수석일 수도 있는데요. 시민사회 수석에서 단독적으로 결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정무와 민정이 관여돼요. 근데 지금 민정은 없잖아요. 그럼 정무수석실에서도 난 여기가 관여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사람은 다르고 대상도 다르지만 태용호한테 이진복 정무수석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형식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 친일을 옹호해 주는 발언을 해줘라.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공천도 줄 수 있지. 그럼 공천도 줄 수 있지. 아니, 공천도 줄 수 있지가 아니라 지금 태용호 얘기를 들으면 공천은 떼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확연하게 들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네 공천이 떼놓은 당상인 것이 그렇게 옹호를 안 해주면 공천이 날아갈 수도 있어. 이런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천 갖고 협박을 한 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선 5선 의원 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공천 되겠어? 이러면요. 펄쩍 뛰면서 공천의 기획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무척 민감한 시점입니다. 지금 그렇죠. 엄청 민감하죠. 당 내에서도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죠. 그 함부로 의원들 만나면 공천 얘기 아예 금기업니다. 공천이. 그게 자기가 공천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는데 여기에다 가장 민감한 공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태용호는 뭐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보좌진들한테 이 근거 없는 이 얘기를 할까? 이 정도로 수위 높은 거짓말을 해요? 난 아니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예. 그 거짓말을 해서 태용호가 얻는 이득이 훨씬 커야 돼요. 그러니까 보좌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보좌진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이제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때 디펜스 할 때 이래요. 거짓말을 통해서 제가 얻을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뭘 얻죠? 보좌관들이 평상시 말을 안 들었나요? 공천 못 받는다고 그 뭐 쌩까고 그랬었나요? 보좌진들은 그냥 그 국회의원한테 거의 그 복종하는 지위들이거든요. 보좌진들은 그렇게 해갖고 야 나 공천 받는다라고 공천 받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보좌진들을 선무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거짓말을 왜 하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용호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용대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패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광훈이 민노총 집회를 마사지 해줘라. 손 좀 봐줘라. 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과 형태가 너무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예. 태용호의 발언들이 급격히 말도 안 되는 친일 옹호해가지고 비난을 엄청 받았는데 사실 어떤 분위기냐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윤석열의 친일 등을 뭐라고 옹호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 너무 황당한 걸 해갖고. 그래서 자기적 옹호극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태용호의 발언들은 뭐 어마어마한 그 친일 쉴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패턴이 읽힌 거예요. 패턴이 읽혔으면 인과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기승전결 이유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사실일 가능성이 개연성이 무척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중징계 수순이라고 하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당원권 1년 정지.
그렇게 되면 공천 못 받는 거잖아요. 당원권 1년 정지. 그래서 태용호를 그냥 확 아예 예. 태용호를 좀 밟아놓겠다라고 하는 게 일부 내부의 분위기인데 예. 만약에 이 사주가 사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태용호한테 중징계를 내리지 말라는 식의 또 오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수도가 버린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지금 부인하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실은 수습 과정에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서 얘기가 또 나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당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당에서 누가 발설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일은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30% 초반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면서 공무원 사이가 거의 복지부동으로 돌아서고 있답니다. 그게 레임덕이거든요. 레임덕은 안 움직이니까 귀뚱귀뚱하면서 걷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만약에 국힘이 참패하게 되면 공무원 사이에 올스톱 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총선을 윤석열은 올인을 할 수밖에 없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 과반이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이긴다는 목표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얻게 되면 윤석열은 그냥 시팅덕이라고 하더만 레임덕이 아니라 걷지도 못해. 그냥 앉아있는 상태로. 여기 이제 올인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시링덕 다음에 진짜 최악의 수준 라잉덕 누워있는 오리. 그 다음에 데드덕. 네. 자 여기서 이제 태용호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으로 등장한 건데 예. 그 제가 이제 북한 분들하고 방송을 해봤잖아요. 오랜 시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 분들 성향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한 번 빡치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화끈해요. 고구려의 후손 아니에요. 나 망해도 돼. 대신에 나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일 거야. 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꽤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태용호를 몰래 대통령 관저로 보내서 술 한잔 먹는 방법이 그래도 이나마 있기는 해요. 받아들여라.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뭐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북한 분들 좀 알아요.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남북 정상회담이거든요. 전공은 통일학이고. 근데 이분들이요. 북이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는 그게 그분들한테 통합니다. 야, 우리가 식량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주 자부심이 높은 그 인민들 아니에요, 거기가? 그 태용호도 거기서 사실은 엘리트 아니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그쪽의 생활 패턴과 생활 습성이 몸에 뱄겠죠. 그냥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 어린이날 요즘 이제 운동회 하잖아요.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근데 우리는 윤석열 이겨라, 태용호 이겨라 이러고 응원을 해야 돼요. 그럼 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예. 둘 다 뒤지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 예. 수석 최고도 지금 징계가 코앞에 있고 태용호도 징계가 코앞에 있으면 1년 당원권 정지가 1년 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준석 무슨 발언 갖고 당원권 1년 정지됐죠? 양두구육 양두구육 하나예요. 그게 뭐 그렇게 당원권 정지를 받을 정도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김기현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했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것도 징계권에 넣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용되실 듯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긴 거야. 아, 주진 않고 뭔가 확인을 했겠죠. 근데 이제 김기현 쪽에서 될 가능성은 없는데 아주 공식적으로 오다낸 게 아니고 이거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태용호 좀 골치 아파요. 자꾸 국회의원하면 골치 아프지 않을까?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요? 대표님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우린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이진복이 태용호를 만난 건 사실이나 공천의 공짜도 꺼내지 않았다. 결국 태용호는 보좌관들한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말 한 건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예. 태용호는 저희가 기자회견하면서 핵심 포인트를 뭘로 잡았냐면 이거 누가 유출했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말을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녹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가 뭔가 다 다른 거죠. 이거 도청 때하고 좀 비슷하네. 도청 때도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위조 변조. 예? 변조된 거다. 그럼 변조라고 하면 뭔가 원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원본은 기밀 문서임이 확실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태용호가 이거 누가 유출했냐? 그럼 원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본이 있고 그다음에 원본의 내용은 대단히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의 애네들 보면. 그러니까 진짜 더군다나 뭐 최고위원 뭐 여러 명 중에 한 명 날아가면 그냥 없는 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지금 수석 최고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2명 날라가죠. 더군다나 지도부가 완전 다 친윤일색이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최고위원회 하면은 뭐 친명이 지금 뭐 장악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런 이야기하는 언론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친윤석열을 표방한 두 사람이 지금 위태위태하다 이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4일날 최고위 그러니까 4일날 오늘이죠. 예. 오늘 최고위를 취소를 했대요. 그렇기도 하겠지. 예를 들면 거기 최고위원 중에 김병민이는 태용호 때리고 있는데 최고위원회 하면은 사실은 태용호한테 마이크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최고위원회를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그 마이크로 나간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태용호는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태용호 자체가 이제 뭐 피해자 코스프레가 엄청 하던데. 아니 이제 우린 태용호한테 힘을 넣어줘야죠. 그냥 죽지 마라. 고구려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지 않냐. 하나 정도 물고 들어가라. 그 하나가 이제 대빵이면 제일 좋을 거고 이진복 자체는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당무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한 건데 옷 벗어야죠. 그렇게 되면. 네? 태용호 말은 과정이거나 허풍일 가능성이 흐름상 보면 1도 없다. 아니에요. 사실이다. 아닌 것으로 보여요. 뭐 웃긴 게 그거 있잖아요. 이진복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말은 100% 진실이고 애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태용호가 희생양 되는 거잖아요. 태용호 자체를 이제 거짓말 한 자로. 거짓말 한 자로 만들고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윤석열의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상태. 태용호 참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랬잖아요. 태용호. 저건 우리 편이니까 이제 태용호 한판 붙는데 태용호 이겨라. 용대실 이겨라. 우리는 양쪽 다 응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싸움이 커지니까. 예. 유튜브로 생중계해 줬으면 좋겠네. 최고위원회 취소한 게 더 웃겨요. 예. 나오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 김재원 나오고 좀 뭐 김병민 나오고 태용호 나오고 해가지고 재밌는 싸움 나게 싸죠. 태용호 나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태용호가 그거 폭로해 버려. 나오는 최고위원회 나오지 말라 그랬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거냐. 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더 곤란해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그 국민의힘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대통령실에 별 문제가 살짝 없는 기간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사고를 치고요. 국민의힘이 뭔가 사고를 안 치면은 대통령이 사고를 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야. 예. 근데 사실 이게 또 이게 참 그 운이 없다고 하는 게 윤석열 입장에서 미국 외교 갈 때 난 국빈 방문을 지금 몇 년 만에 문재인도 못한 걸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레발치고 갔는데 그렇죠. 가기도 전에 언론 인터뷰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국빈 방문 마칠 때쯤 되니까 태용호의 이제 친일 옹호 사주 발언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래서 저는 6일인가 7일 날 이틀간 오잖아요. 기시다가. 6일 7일 이틀간 오나요? 전 기시다 오는 거 어제 7일 8일 7일 8일 특강 가서도 얘기했는데 기시다 오면요. 원수의 모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기시다 오는 거 참 좋아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요 사건 하나가 이제 그 돌출한 어떤 그 파장이나 효과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윤석열한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를테면 비윤, 반윤 이런 사람들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승민 같은 사람들, 이순주석 같은 사람들이 엄청 날뛰잖아요. 예. 봐라, 이게 이들의 민낯이다. 요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 흐르는 저변에 윤석열 비토 정서의 어떤 명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받으면서 뭔가 액션으로 나가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용호를 핑계로 명분으로. 그렇죠. 태용호는 현상이고
객관적 숨어 있는 본질은 용대실에서 공천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천을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관여하는데 우린 이런 공천 동의할 수 없다. 그럼 이런 당을 어떻게 믿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탈당 러시를 이루겠죠. 그래서 저는 탈당 시간표가 탈당 시계가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원래 이제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 없는 짓을 하면 욕을 먹고 그렇죠. 명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 게 이게 명분이지. 이게. 있죠. 대통령실이 모든 걸 주물렀다. 쉽게 얘기해서 아니 본인이 거짓말이고 사실을 부인하는데 왜 징계하냐? 징계하는 저 위원회는 그럼 태용호가 말조심을 못했다는 거냐? 원인이 뭐냐? 그럼 말조심을 해야 될 일이면 저게 거짓이냐 사실이냐 일단 당에서 진상조사 제대로 해봤냐? 라고 물고 늘어지게 꿈쩍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도나 흐름을 보면 예. 이진복이 당에 와가지고 다른 최고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태영호만 찍어서 만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하면 최고위원 중에 가장 약한 고리, 예. 탈북자라고 하는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뭔가 약점 잡고 있는 공천을 미끼로 해서 굉장히 비열한 정치를 좀 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태영호는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인정할 수 없는 거지. 참, 야, 놀랍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민주당 무슨 돈 봉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쪼개기 후원 같은 거는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공천 미끼로 한 거야. 예. 그러니까 태영호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출마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이 사람 얼마 그 가족들 친척들이 해가지고 쪼개기로 후원하는 그거를 보좌관이 폭로해 버린 거예요. 태영호의 잘린 보좌관이. 예. 그럼 이건 당장 수사감이잖아요. 수사감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김연아 돈 봉투 뭐 저 공천 미끼 또 예. 회비 사건 이것도 있었지만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 대가성을 갖고 그럼 이것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사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네. 왜 수사를 안 할까 진짜. 저는 이거를 지금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당 지도부는 아예 박살이 난 거고 용대실도 이게 너무 이 5만 가지 외교 문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당에서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전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보면 김기현 체제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야, 저거 진짜 맡겨놨더니 왜 저렇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통제가 안 되고 리더십이 저렇게 없어? 아, 이거 비대위로 가갖고 정말 비대위로 가면서 검찰 출신 누구 안 치면 안 될까? 박영수? 네? 박영수나 정상명이나 뭐 검찰총장 출신들. 예. 예? 김기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지율이죠, 지지율. 지지율이에요. 용대실에서 봤을 때는 예. 저 민주당하고 한 10% 이상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예. 취임 1년도 안 된 여당이 그런 식인데 그 모든 게 김기현 탓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좀 이렇게 셀럽도 아니고 인기 없는 정치인이라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낮다. 그러면 이제 좀 실증나기 시작하면은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죠. 왜 근데 그 프라님 이상하지 않아? 왜 김기현을 선택을 했을까?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건 이제 만만해서겠죠. 가장 딸랑이고 뭔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어서 컨트롤하기 쉽다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핵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위에서 쓰는 사람들 보면 지금 그 중앙지검장도 송경호 중앙지검장 아니에요? 그분 PD 수첩 기소했다가 다 무죄됐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그렇게 되면 못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쓰게 되면 하자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중앙지검 1차장 검사, 2차장 검사, 뭐 3차장 검사, 1부장, 2부장, 3부장 지금 그 이재명 수사하고 있는 여기 다 하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자 있는 사람들은 직위를 주거나 기회를 주게 되면 충성을 다 하거든. 이게 그쪽 검찰 내부에 아주 깊은 정보를 갖고 있는 소식통의 얘기예요. 근데 김기현은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어요.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다음에 그 건설업자
건설업자 그 동생이 돈 받았고 동생 그렇죠. 그거 진짜 하자거든요. 김사면 씨라고. 예. 사면 됐어요? 아니 삼현. 사면. 김기현. 예. 삼현. 그래서 그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김기현을 쓰게 되면 진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설이 중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더십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뱉겠지. 자,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한번 예상 한번 해볼게요. 예. 윤석열 1년 지나고 올해까지는 전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김기현이. 근데 이제 올 말쯤 가면은 그때 위험. 올 말쯤 가면은 이제 어떤 분명히 또 이 당은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두세 건씩 터져요. 그러면 이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지지율 같은 거를 받더니 안 되겠다 싶으면 비대위로 갑니다. 30% 무너지면 비대위로 가죠. 비대위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사람까지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절대 안 합니다. 유승민은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의 철학이 달삼스벳이거든요. 달삼스벳 아시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뭘 그걸 물어보세요? 당연한 얘기를. 그래 죄송합니다. 달섬스벳. 약간 강약 달삼스벳. 이들의 성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강약 달삼스벳.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사정없이 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유승민요? 유승민하고 원수지간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저는 화합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윤석열이 사는 방법은 유승민 같은 사람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그 생각을 못하니까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 대표 만나봐요. 지지율 한 10% 올라간다니까. 안 만나잖아요 근데. 참 답답한 사람. 아이고. 자 어쨌건 그 태영호가 보여준 태영호 이 사건이 보여준 이 민낯은 뭐 예상은 했지만 정말 너무 노골적이어서 정말 지금 징역 2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복 이야기가 녹취가 돼 있어갖고 대통령이 뭐 이 공천 등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더라 같은 이야기가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윤석열은 탄핵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저는요 태영호가 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외교관 출신 아니에요? 이진복의 말을 만약에 녹음을 해놨다면 이건 잣대는 건데. 아니, 외교관 출신 아니에요. 그 북한의 외교관들은요 다 정보원 출신들 아니에요. 초엘리트고 모든 기록을 남겨두고 증거로 수집을 하고 이런 거에 몸에 배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러면 딜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혼자 안 죽는다. 만약에 지금 태영호로 1년 당원권 정지시키잖아요. 나는 상황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또 이진복한테 딱 내면서 야 이거 진짜 지금 프라님 얘기했듯이 대통령 뜻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녹음된 바에 따르면 이거 대통령 뜻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당에 선거 개입한 겁니다. 이거 탄핵 사유예요. 그럼 이진복이 뭐라 그럴까요? 유야무야 그러면서 태영호 징계를 마사지 하겠죠. 난 그거 충분히 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봐요. 지금 그러면 저 물 밑에 지금 8일 날인가 징계한다는 거거든요. 석전석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징계를 하는 이 사이에 물 밑으로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아니 8일 날은 기시다 있을 때 무슨 일본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시다 불쾌하게 무슨 징계를 다 합니까? 저는 그 태영호에 대해서도요. 윤석열이 갖고 있는 카드가 있어 보이는 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랑 방송하면서 그 이야기 저는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영호가 영국 공사로 있을 때 북한의 자금 그거를 이제 훔쳐 나왔다 하나하고 태영호가 그 미성년자 여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술이 아니라 약물을 먹여서 성폭행 한 건이 여러 건 있다라는 얘기가 북한의 주장이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카드로 갖고 있다가 또 태영호를 협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죠. 정치가 아니죠 지금 이게. 국정원에 있겠죠. 그리고 국정원에 이 정보를 누가 컨트롤합니까? 기조실장 아니에요? 기조실장 어디 출신입니까? 검찰 출신 아니에요?
검찰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태용호 진짜 잡고 있겠지. 그러니까 태용호의 패가 크냐? 아니 태용호는 이번에 이제 그 당권 정지되게 되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뭔 제기를 해요? 이제 북한에 가야죠. 북한에 투항해야죠. 예. 그러면은 태용호 입장에서는 그래 나 마지막이니까 내 카드 꺼낼게. 그러면 저쪽에서 네 카드만 있는 줄 아냐? 우리 카드도 있다. 자, 네 카드 받고 더블로 쳐. 태용호가 쓱 보고 얘 좀 더 크네. 그럼 꼬라지 내릴 거고. 근데 지금 당권 정지 얘기까지 나왔으면 이 수를 계산을 했었을 수 있어요. 태용호가 까불어도 우리 카드가 더 세다. 뭐 그리고 아까 쪼개기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지금 검찰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털듯이 털면 저거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웃이에요 저거. 참. 알겠습니다. 예. 요거 재밌네요. 지켜볼 만한데 가장 좋은 카드는 태용호가 모든 걸 감수하고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건 국힘에서 바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태용호가 모든 걸 걸고 싸워주길 바라. 이럴 때는요. 그렇게 태용호를 싫어했는데 네. 태용호를 응원하게 되는. 우리 그 민주당 강남 갑 지역위원회에서 태용호 의원의 공천 사수 응원한다 이렇게 하고 한번 걸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예. 요건 이제 민주당의 오랜 전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오랜 전통이라기보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송영길 대표가 또 잘 첫 테이프를 끊었죠. 예. 저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 예. 이 억울함을 밝히고 다시 들어오겠다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탈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공천할 때 탈당 전력자 뭐 배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탈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탈당의 종류가 본인이 공천을 못 받으니까 탈당을 한 뒤에 제3지대나 무소속이나 아니면 우리가 경쟁당으로 가기 위해서 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당이 그 순수한 의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탈당은 당에 위해를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당하고 딱 자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부패 이렇게 그때 부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봉투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연루자라고 혐의를 받고 있으니 우리는 일단 해결하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거리가 딱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의 친정 정당에는 피해를 적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맥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이 죄를 인정한다의 느낌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억울하다. 다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억울한데 내가 자유인 신분이 돼서 완전히 해명하고 돌아오겠다. 이거에 탈당하면서 뜻이. 네. 우리는 잘 소명하고 잘 올감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그럴 때는 탈당이 본인의 무슨 이해관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복당할 때 중간중간에 사면 복권을 계속해요. 우리 민주당도. 근데 이제 본인이 타당에 가기 위해서 경선에 떨어지거나 총선에 출마를 못할 것 같으니까 탈당해서 출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타당으로 출마. 이런 경우에 복당하기가 좀 힘이 들었죠. 이번에 그런 원로가 한두 분 있었잖아요. 복당 힘든데.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그 무혐의를 입증하고 나게 되면 복당이 쉽죠. 근데 이게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거나 그러면 재판에서 1년 안에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실적으로는 내년 총선 출마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한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조중동의 이야기에 의하면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지도부를 성토하는 분위기였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내더라고요. 근데 돈봉투 사건의 초동 대처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나마 잘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방법은 없지 이게. 최선의 방법은 없지만. 저도 이제 자체 조사위원회를 띄우려고 그랬었잖아. 다가 취소했잖아요. 아마 이제 그걸 지정하는 걸 거예요. 자체 조사위원회를 띄워서 조사를 했었어야지. 그런데 이미 당 지도부에서 거명되는 그 가짜뉴스로 찌라시를 거명되는 분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이 부인을 해요. 근데 본인들이 부인하면 어떻게 조사를 하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자체 조사할 수 있는 기관 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에게 뭐 진실 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얘기하길 바라는데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체 조사위원회는 구성이 난망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하려고 했다 취소한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대응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빌미가 되고 공격거리가 되겠지만 이런 의혹이 생겼어요. 예. 어차피 뭐 이제 을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뭐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데 근데 민주당은 저렇게라도 탈당을 하면서 서명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나간 거고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면은 김연아, 태용호, 김재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어떤 대비 효과. 그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되니까 저렇게 깔끔하게 당을 떠나는구나. 당에 데미지 안 주려고 하는구나. 민주당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 스스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 죄를 졌으면 죄를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깔끔한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평은 좀 다르죠.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 의원청에서 이재명 지도부의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 이렇게 성토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약간 과장됐겠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성토했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하죠? 방법이 뭔지가 예. 나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지금 듣자마자 저는 이제 그 의총에서 사실 뭐 돈봉투 얘기는 많이 안 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에다 이제 포인트 갖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듣자마자 똑같은 프라님은 이제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프라님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였지? 이거요. 정치적 상상력은 제가 일타입니다. 제 머릿속으로도 오래 고민해봤어요. 이거 사건 터졌을 때. 송영길 대표 바로 들어왔잖아요. 좀 늦게 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 파장이 커지니까 바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탈당했잖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이분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도 윤관석, 이성만 두 분도 탈당을 했잖아요. 어떻게 더 대처를 하죠? 뭐 지도부가 나가고 탈당 권유라도 하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탈당 권유한 거 기사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중동에서 그냥 패널들 확손 씹을 거거든요. 일단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고요.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 대처는 최선은 아닐 수 있는데 잘못한 대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최선은 뭐였을까? 그러면 최선이 뭐냐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선은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거예요? 사퇴하는 거였죠. 그게 최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토를 냈구나. 기승전 사퇴예요. 그분들은. 아니 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선거도 아닌 선거를 책임지고 사퇴하죠? 당 지도부로서 책임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반론할 거 아니 재밌다 이거. 반론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당대표가 2021년에는 나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도 당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죠. 그럴까요? 제가 본 흐름은 지금 송영길 대표가 검찰청 찾아가는 거나 이 국회의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하는 거나 이 흐름을 보면 저는 굉장히 억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일 정도 되는 사건을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정근의 통화 녹취 정도만 갖고 법정에서도 못 쓰는 증거잖아요. 전원 증거라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녹취 몇 줄만 딱 따와서 언론에 뿌리면서 하는 짓을 보니 요거는 민주당 역기관 수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일부 이정근의 일탈은 있어 보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민주당 전체로 판을 확대시킨 거잖아요. 지금 지나 생각해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초동 대처가 처음에 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안 돌아온다. 뭐 일주일 있다가 뭐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이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으로 안 본 거죠. 본인 자체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야. 데리고 갈 가치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한국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조중동이 받아쓰고 온갖 언론들이 다 그거 갖고 이제 부채질을 하면 확정된 사실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 흐름에 놓여 있다고 보고 지금 그 이 두 의원 탈당하는 것도 보면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진상조사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밖으로 밝힐 수 없는. 이 흐름과 이 대처가 별거 없다고 일단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현재 저는 그 얘기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정근 녹취 파일 이외에 추가 증거 있다는 보도 나왔습니까? 지금쯤 되면요. 그 보도 나와야 돼요. 검찰에서 왜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탈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그 풀이 꺾이는 듯한 형국이에요. 지금 보면 딱 꺾이잖아요. 그리고 안 꺾일래도 안 꺾일 수가 없는 게 미국 갖고 워낙 똥파로 차고 와갖고 더 큰 사건이 있으니까 이걸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문제 있는 거 걔들이 우리 돈봉 문제 때문에 우리도 어려웠거든요. 그걸 쟤들이 덮어줘. 그게 이제 도청 사건이 터지고 미국 예. 요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던졌는데 본인이 덮어서 미국 사건이 너무 커. 참. 그 윤석열하고 우리하고 지금 연대를 하고 있는 건가? 네. 자, 이야기 좀 나가볼게요. 네. 지금 이번에 총선 TF가 만든 특별당규가 당원들 반발이 심합니다. 오늘이 투표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이제 그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송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셀프 공천 거기에 유리한 룰을 만들었다 이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반대할 만한 특별당규예요. 여기에 당대표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 내용 대충 아시죠? 예. 그 특별당규가 뭐 중앙위원회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를 이번 특별당규 만들기 전서부터 이건 당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당이 항상 경선 때 불공정 경쟁을 붙여요. 예를 들어 그 지역위원장하고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은요. 권리당원 명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와갖고 당원 현역 의원한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권리당원 명부를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싸우려는 거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연락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에서 취한 선택은 뭐냐면 올해 4월 15일 이후에 현역 의원들도 연락 못하게 합니다. 근데 현역 의원들도 연락 못하게 하는데 4월 14일까지 현역 의원들은 그 명부를 합법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권리당원 명부를. 그럼 4월 15일서부터 7월 말까지 들어오는 추가 당원들 말고는 현역 의원들은 명부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새로 도전하는 사람 예를 들어 내가 그 A라고 하는 의원 지역에 가서 도전해. 나는 그 당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도 이게 또 역시 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비명이 9명, 친명이 2명에서 11사람이 공천 TF에 현역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당대표가 어떤 민주당 혁신 차원에서 총선 관련해서 이 총선 룰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믿고 맡겼더니 이상한 걸 만든 거죠. 믿고 맡겼더니 역진해버린 거예요. 역주행해버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총선이 이기는 방법은 윤석열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반발 심리 플러스 민주당한테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보수화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미지와 태도에 있어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총선 특별당규 만든 거 지금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충분히 이게 논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원 명부 열람 그다음에 그 신인 감점 가점 주는 문제 그다음에 그 하위 20% 하위 20%가 아니라 양자 경쟁을 해갖고 20% 차이가 나게 되면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신인들이 들어갖고 어떻게 현역 의원들이 재선 3선쯤 되잖아요. 그럼 지역에 인지도 조사하게 되면 처음 들어온 신인들은 정봉주 같은 신인만 빼고는 다 그렇죠. 져요. 정봉주 같은 신인은 많이 없죠. 한 명이죠.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박진영하고 남영이는 이제 지역위원장인데 박진영은 자기 지역이 없잖아요. 근데 꽤 유명해졌거든요. 방송 많이 나오고 패널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근데 박진영 교수도 어디 가고 현역 의원들하고 붙으면 쉽게 이긴다고 장담 못해요. 박진영 정도가 못 이기면요. 조상호, 현근택 다 못 이겨요. 이게 아마 그 현근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문제 쓴 거로부터 이제 이게 촉발이 됐을 거예요. 본인이 그 법안 내용을 쭉 보고.
현근택 조상우도 들어가서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야 역대 유례가 없는 180석을 만들어 줬는데 사실 한계도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실드도 있겠지만 이낙연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나마 윤석열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견제하라고 찍어주려고 할 때는 그때 그 180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 국회에 들어가면 아마 뒤집어질 거야 정도의 분위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인 또는 신인급 이런 사람들이 공천이 엄청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얻으면 한 번 더 속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남영희 위원장이나 박진영, 조상우, 현근택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게 되면 바람이 불죠. 일단 공천이 되면 그때부터 당원들의 기대가 좀 높아집니다. 현근택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되면 국회는 안 바뀌어요. 예. 근데 현근택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이면 국회 민주당 다 바뀝니다.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 현근택 같은 사람이 돼서 복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회가 바뀝니다. 아, 나 진짜 긴장했잖아요 지금. 뭐 저렇게 실없는 소리 저렇게 정색하고 하세요. 아, 네. 아 재밌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너무 점잖게 해갖고 좀 재밌게 했는데 아 미안해요. 아 그러니까 아 미안해요. 김우겸 같은 사람들이 예. 한 명인 경우는 한 명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데 예. 김우겸, 현근택 같은 사람이 50명이면 그게 정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구조가. 아니 김은겸 의원이 저러고 싸울 때 내가 열린민주당 때 사람들이 제가 왜 국회의원 안 한 줄 몰라요. 열린민주당 해갖고 김우겸, 최강욱, 강민정 국회의원 만들어주면서 나는 내 그 순수한 뜻을 그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국회의원 하려고 이 연문으로 들어가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면서 만드는 날 창당대회 하는 날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나는 이 당을 만들어갖고 우리 좋은 동지들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내가 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제가 불출마 선언한 거. 그건 기억 못하고 BBK로 감옥 갔다 오면 다 기억해. 그건 땡큐. 근데 이제 저건 잊어먹었어. 가짜 미투로 한 4년 동안 재판받은 거. 그 얼마나 고통 속에 재판받은데 그거 기억 좀 해주지.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불출마 선언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고 김우겸, 최강욱, 정봉주를 손을 잡고 밀고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한 40명, 50명 분합니다. 또 온갖 방송 날라다니면서 그냥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가려면 지금 만든 룰은 기득권 사수예요. 기득권 사수하는 정당은요. 쇄신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혁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 적당히 짜다 적당히 집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프레임을 거기에 맞춰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는 쇄신할게. 그래서 그 이준석이가 2030 남자들 타겟으로 했던 게 그런 선거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요. 약한 고리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꺼내내는 건데. 제가 하나 상상을 해볼게요. 국힘에서 선대위원장을 공심위원장을 김종인을 다시 영입해요. 아니 상상하는 겁니다. 네. 김종인을 영입을 했는데 김종인이 3선 이상 다 나가라. 너무 고인물이 많다. 그리고 초재선들 중에서도 의원들 다면 평가에서 한 30%는 물갈이 하자. 그리고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진 둔다 그러면서 용대시하고 짝짝꿍 해갖고 검사도 한 4, 50명 빠바박 박아놓아봐요. 당은 당대로 장악하고 국민들에게는 국민들 검사가 들어간지 누가 들어간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흐름이 소위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위 30% 물갈이 이런 얘기 나올까봐 지금 사실 방어막 치고 있는 거거든요. 선방을 치는 거죠. 썸빵 날린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이제 뭐랄까 굽힘 없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당을 쇄신하지 않고 대선 이긴 케이스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유튜버하고 거리를 두라고 했다고. 나 그 말을 듣고 약간 좀 많이 진보 유튜버. 그냥 유튜버도 아니고 진보 유튜버들과 거리를 두는데 그 이유가 진보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 자, 이거는요. 이거는 무척 심각한 그 증상입니다.
요건 일단 신포도 이론이에요. 신포도 이론. 예. 우리는 그쪽에 인기 없으니 예. 니들도 진보 유튜버들이랑 손잡지 마. 손잡지 마. 근데 진보 유튜버가 뭐 새날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가짜 뉴스 양산한다는 말은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아, 새날은 그 정통 레거시 미디어보다도 더 정확한 그 정보를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백성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 지도자가 가장 쪼잔한 지도자들이 꼭 이런 모습을 보여요.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선조가 한양성을 버리고 야반 도주합니다. 야반 도주할 때요. 돌팔매 질 맞잖아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평양성 가고 평양성에서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평양성에서도 못 들어오게 맞고 어쩌고저쩌고 그랬고 그때부터요. 선조가 또 꽤 오래 집권을 해. 한 30몇 년을 해. 제일 오래 집권했나 그래요. 아주 그 무능한 인간이 집권을 또 제일 오래 해. 그때부터 백성들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를 도왔던 명에 대해서는 극찬을 해요. 명이 도와서 우리는 이겼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의병장들이 있었거든요. 승병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곽재우 의병장이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기억나요? 산으로 도망가. 왜 그러냐면 조정을 알았던 거예요. 조정에서 곽재우를 불러요. 내가 니들한테 가면 좀 있다가 바로 칼 잡고 죽을 건데 왜 가? 그래서 산으로 가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자진해서 촛불을 들고 일본군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킨 근본적인 힘은 백성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하면 안 된다. 이재명 검찰 탄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의원들입니까? 당원들입니까? 그리고 이 당원들이 이걸 하라고 부추기고 으쌰으쌰 하면서 모티베이션 주고 동기부여했던 게 어딥니까? 이제는요. 팜플렛 써갖고 팜플렛 보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책 보면서 공부하지 않고 어제도 내가 평택 가서 강의했거든요. 전에는 경기 가서 했고 그전에 세종 가서 했고 세종 그 강준영 의원 지역이니까 갑인지 을인지 을 같아요. 여기 가서 특강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새날 방송 보고 의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TV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중파 6개 나가요. 공중파 얘기는 안 해요. 공중파 얘기는 이렇게 해요. KBS 더 땡땡 재밌습니다. 뭐 저기 속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새날 잘 보고 있고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새날 정봉주 TV만 얘기해요. 제가 여기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우리 진영을 분열시켰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가짜 판단이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당원들 개딸 양아들 이런 우리의 소중한 당원들이 그 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 갖고 1인 시위하고 당신들 반성해라. 당신들 문제 있다. 이 1인 시위하니까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인 시위하는 거 우리가 부추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그 얘기해갖고 시위한 겁니다. 이걸 왜 진보 유튜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보 유튜브 고립시키면은 그때부터 조중노에서 이제 쳐대겠죠. 야 진보 유튜버들 가짜 뉴스 양산시키는 본산이라고 한다. 그럼 그다음부터 지들이 뭘 믿습니까? 조중동 레거시 미디어라고 조중동을 믿어요? 경향신 그다음에 한경호를 믿습니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네. 그분들 우리 진보 매체인 듯 하다가 우리가 조금만 아프잖아요? 바로 돌아서 등에 칼 꽂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럼요. 조국 때 보세요. 그들이 언제 조국 사태를 갖고 제대로 보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쪼잔한 리더들의 쪼잔한 리더십이고 이게 본인들이 몰라가는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거다. 무척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찌질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 기울어진 쪽에서 뭔가 안 되는 인력과 이런 걸로 뭔가 용을 써가면서 사실을 전하고 그럼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 같은 이야기를 팩트에 근거해서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찌질하다고 느끼는 게 한 번도 민주당 원팀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는 메시지마다
윤석열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하니 민심 입장에서는 당심 입장에서는 그 사람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편이 없는 거야. 자기들 이 유튜버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얘네들은 우리 지지하지 않으니까 민주당 전체가 유튜브 보지 마. 유튜브 나가지 마. 이런 거거든요. 이거 코로나 거리두기도 끝났는데 씨발 그 유튜브 거리두기 이런 도대체 뭐야 이게. 하는 짓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유튜브가 내가 여러분 우리 방송 듣는 분들께 정말 속상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진보 정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수 유튜브들 엄청 성장했습니다. 왜? KBS, MBC, SBS가 제대로 된 보도하니까 자기들 편 아니라 그러면서 유튜브에 몰려간 거거든요. 여러분 슈퍼챗 그 쏘는 비율 비교하면요. 보수가 20이고 진보가 1입니다. 근데 우리 슈퍼챗 달라고 앵벌이 안 하잖아요. 걔를 슈퍼챗 달라고 그냥 징징거리고 웁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일단 진보를 대여섯 배 다 압도해요. 그럼 유튜브 세계에서도 그들이 이기고 있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도 그들 편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만 우리는 양심적이고 정의를 지향하고 있는 국민과 당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버티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들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짜로 한다고 할지라도 고군분투하면 싸우는 새날이 있고 고군분투하면 싸우는 새날 계열사 정봉주 TV가 있고 예? 네. 이동영 하고 있는 EJ도 있고 김어준 하고 있는 겸손히 힘들다도 있고 이런 데서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자. 김용민이 하고 있는 김용민 TV도 있고 그거 빼놓고 또 큰일 날 뻔했네. 김용민 TV도 있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냐는 알지.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찌질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철학적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비하인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쪽 유튜버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지명도가 있다는 것들이 원래 반 이낙연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니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낙연이 뭐 저 총리하고 당대표 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 문재인 정부 지지지 뭐 이재명 지지, 뭐 이낙연 비판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아예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솔직히 그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 나 지금 오해받고 있으니 여기 한번 출연시켜 주셔라고 직접 전화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TV에도 제가 몇 번 권했어요. 욕먹을 각오하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면서 저희들은 우리를 지지 안 하니까 사실 이게 이재명 지지가 아니고요. 예. 민주당 지지 윤석열과 싸우는 그런 방송인 거지. 이재명 말을 위한 지지를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지로 그렇지. 자연스러운 결과로 가는 거예요. 나랑 가치가 같은 사람이니까 예. 지지하게 되는 방향성이 있는 거지만 아니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본인들이라도 윤석열과 대차게 싸울 만한 뭔가가 있다면 모를까. 아니 뭐 발언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한테 비판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 한 줄 안 나오면서 이재명 비판하는 거는 언론에 나오니까 이게 맛이 들려가지고 이제 저 유튜버 하는 애들은 우리 지지 안 하니까 민주당 전체가 유튜브 나가지 말자. 그럼 민주당 망하자는 소리예요. 망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지금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도 겪어보고 문재인도 겪어보고 다 겪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방송들 특성이 저는 저를 언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언론이 아니고 1인 미디어. 진영 방송이라고 아예 방송. 제가 예. 노골적으로 거는 맞습니다. 이유가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윤석열의 폭정 때문에 지금 우리 쪽 분들 안 들어오시거든요. 많이 안 들어온다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꼴 저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박근혜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버티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결국 역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분들이 모일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긴 하죠. 막 가짜뉴스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익 안 취하는 방송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 이익보다는 진영 전체 예. 또는 상식의 어떤 전체의 판에서 뭔가 좀 사람답게 싸우고 싶은 그런 이념이 저는 있다고 봐요. 다 대부분은 다. 근데 요거를 이 가치를 꽝그리 무시하면서 정권 교체를 뭐 당하든 말든지 상관없이 이거 진보 유튜브랑 거리 두라면 예. 자기들 조중동 방송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가시라 그래요. 나가시라 그래요. 나가고 민주당 조지라 그래요. 그래갖고 지지율 살금살 까먹고 저는 오늘 이 유튜버 거리두라는 비명계 이 의총에서 이게 집중 성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총 때 이 돈봉투 이 문제보다도 이 돈봉투로 인한 자성, 쇄신, 혁신 이 얘기 안 나오고요. 유튜버 거리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집중적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 이제 뭐 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오늘 결심을 굳혔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이른바 가장 영향력 있는 수박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유튜버 거리를 두라고 하고 있는 당 분열의 괴수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현역 의원으로 되고 있는 지역 가갖고 제가 강연 한번 해? 과감하게 한번 경선에서 꺾어보고 그쪽 출마하려합니다. 출마 지역 결정했어요. 브라보. 예, 어디 지역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그 중에 하나 찍어야죠. 저기 있잖아요. 그 유튜브랑 거리 두라는 비명이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만약에 이런 방송들이 없었다면 예. 이재명 대표 지금 감옥 가 있을걸요? 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조중동이 난리를 칠 거고 비유예요. 그 분위기랄까 지상파까지 합세를 하면 그냥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는 논리가 형성되거나 그다음 막는 논리가 모여있는 진영이 없었으면 위험했을 수 있겠죠. 이렇게라도 모여서 안 되지만 그 예. 팩트 체크해 가면서 이재명 정말 억울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저번에 깔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했더니 민주당 뭐 진영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가 나오는 이유가 그럼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밑밥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싹 없애라고 하면은 그냥 정편에 나가시겠다는 소린가요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때도 지지했고 이명박 때도 지지했는데 아휴 지친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진보 진영의 조회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제가 그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근현대 정치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막스 베버인데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는 항상 장밋빛 미래처럼 보이지만 암울한 시꺼먼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의 뜻을 갖거나 정치를 지지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강력한 의지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서서 또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진영에 계신 분들 좀 힘들더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께 새날 보라고 독려하고 정봉주 TV 보라고 독려하고 김용민 TV 보고 EJ 보고 아까 빠진 거 하나 추가합니다. 강성범 TV 보고 이거 언급 안 해주면 나중에 욕먹어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언급 안 하려면 아무 다 안 하는 게 그럼요, 중요하다. 그럼요. 예. 자, 좋은 말씀으로 이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예.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거리두라는 이 의원들과 투쟁할 일도 없어요. 네. 언론 환경이 정말 공정해진다면 그날 유튜브가 없어지겠죠. 예. 알아서 없어지겠죠. 그날 우리 유튜브 딱 접으면서 푸나님하고 저하고 저기 그 전라도에 좋고 고향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인심 좋은 나주로 여행이 나가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나주가요. 물 좋고 좋은 그런 동네가 아니고 도시에 도시. 아 도시. 연밭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시골이라 그래야지 좀 정치가 있지 더. 하긴 뭐 광주도 시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쉬운 6번째 방송 마치고요. 의원님은 오늘 예. 오늘 정봉주 TV는 누구 나와요? 김병땡 의원이요. 저번 지난주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도 게스트 괜찮았던데. 예. 이재명 대표 미국으로 가라. 예. 오늘은 김병 장군 출신 누구죠? 김병주. 김병주 의원 나오십니다. 게스트 빵빵해. 유튜브랑 거리 들어왔는데 이게. 아니 거리 두라 그래서 오늘 김병주 의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자, 물러갔다가 여러분들은 이따가 7시에 정봉주 TV로 가시고 새날은 이따가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